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의 주택 보유세는 일종의 공매수, 결국 청산당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억지로 공매도를 치다가 주식의 가치가 원래 높은 가치가 맞다면 공매도는 청산당하고 공매도 세력은 쪽박을 찹니다. 반대로 가치는 별로 없는데 공매수로 허위로 가격을 띄워가지고 형성된 가격, 그 가격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억지로 매수한 사람들 쪽박을 차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 중심, 특히나 보유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비교하려면 일단 다른 나라부터 봐야 되는데 글로벌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기사, CNBC 뉴스 기사인데 한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다음은 재산세가 가장 높은 미국 주입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상위 10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이고 내용의 표를 보면은 낮은 10개 주 왼쪽에 재산세율이 낮은 10개 주가 왼쪽, 재산세율이 높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이 높은 나라가 높은 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곳하고 제일 높은 곳만 말씀을 드리면 보유세가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주택 가격 굉장히 높은 하와이가 보유세가 0.32%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가 뉴욕보다도 훨씬 보유세가 세다고 합니다. 2.23%. 살인적인 보유세죠. 2.23%면 50년만 지나면 매수한 가격을 까먹는 만큼 많은 보유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죠. 하와이가 제일 낮고 뉴저지가 제일 높습니다. 0.32%에서 2.23%. 지도를 놓고 보겠습니다. 유명 지역만 보겠습니다. 서쪽부터 보시면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폭락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보유세가 0.7%라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0.7% 굉장히 센 보유세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것이 하와이가 0.32%. 그래도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억짜리 주택을 사면은 1년에 320만 원 그까지 안 내죠, 보통.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유세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낮은 보유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가 있긴 하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는 0.9%. 점점 높은 지역으로 가보면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텍사스는 1.68%. 그리고 일리노이주, 의외로 높은 일리노이주 2.08%. 그리고 뉴욕, 생각보다는 낮죠. 1.4%. 그 밑에 있는 뉴저지가 2.23%로 최고로 높습니다. 미국의 보유세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뉴저지에서는 공공서비스, 특히 교육에 대한 지방 통제가 매우 강조됩니다. 교육 예산을 많이 쓰나 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재산세로 상당 부분 충당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주의 입법 핸드북에 따르면 일리노이에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더 많은 지방정부 단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숫자가 많겠죠. 그 연금 의무에 사용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는 생각보다 보유세가 높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하와이는 주 차원에서 더욱 중앙 집권화되어 있으며 정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세보다는 관광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세는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랜딩 트리 연구에 따르면 낮은 재산세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는 여전히 주택 구입 비용이 가장 비싼 주라고 합니다. 하와이 주택은 엄청나게 비싸죠. 특히 뉴햄프셔나 텍사스처럼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주는 실질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주택 재산세를 엄청나게 걷어서 재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수한 주이기 때문에 주택 보유세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미국 기사를 보고 미국 상황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주택 세금은 비정상이죠. 미국 기사만 봐도 한국 주택 세금은 비정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세율이 낮은 하와이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매수를 하면 하와이는 0.32%를 내야 됩니다. 320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시가를 적용하죠. 10억 주택에다가 공시가, DC된 금액을 산출하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거 곱해버리니까 주택 가격의 반도 안 되죠. 대상되는 금액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 세율도 결코 높은 세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주택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 낮은데 공식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헷갈리게,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지방세까지 내니까 또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공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코 하와이보다 주택 세금이, 주택 보유세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점도 비정상적이지만 더 비정상적인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1주택자가 있는데 50억짜리 주택을 한 채 들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에 5주택자가 있는데 사람 잘 안 사는 인구가 거의 없는 땅끝에 5주택을 들고 있는데 1억짜리 주택을 5채 들고 있어가지고 5억, 재산이 5억입니다. 요까지도 좋습니다. 요까지도 좋은데 한 단계 더 나가보면은 서울의 1주택자 요런 경우도 있겠죠. 은퇴했고 사별까지 해서 60평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 5주택자 이분은 애국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애국자. 에어비앤비로 해외 관광객 민박만 받는다고 합니다. 소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외화벌이까지 하는 이분. 그런데 세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율을 비교해보면 세율입니다. 율. 오히려 5억 주택, 5억만큼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주택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해가지고 외화벌이까지 하는 이분의 세율이 더 높습니다. 비정상이죠. 땅끝 마을,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사실은 보유세를 안 걷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율을 봤을 때, 세율을 봤을 때 더 많이 세금을 걷기도 합니다. 비정상이죠. 엄청나게 비정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택이 비싼 지역에 보유세가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일괄적으로 정해서 전국에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쟁이 될 수가 없죠.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서울에 모든 걸 집중시켜주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서울에 주로 부동산을 들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세금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서울만 커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 또한 서울에 주로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물론 서울 부동산에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좋겠지만 좀 반칙이죠. 제가 봤을 때 반칙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세율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은 세율이 당연히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지역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세율도 똑같습니다. 요게 엄청난 비정상이죠. 그래서 제가 공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유리한 세율 구조, 공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공매수는 전세죠. 전세라는 제도는 이중적인 가격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매매 가격을 2배 가까이 뻥튀기 하는 것이 전세 제도라는 겁니다.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청산당하는 공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은 정말로 큰 거품이 제거가 됩니다. 기름이라고 표시된 저 부분이 엄청난 거품인데 저게 제거되면서 청산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의 주택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 조심해서 접근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